이걸 보여주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들어갔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ZX라고 내가 14년도에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맨 밑바닥부터 보여줄게요. 요 그룹 1번의 레이어를 쭉 보면 이 바닥 하나를 만드는데도 여러 개의 밑에에 큰 색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텍스처를 얹고 라이팅을 얹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히 잘 보이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죠? 비교해보면, 정작 여기, 요 테이블 사이에 있는 요 조금의 공간, 요것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우. 정말 쓸데없는 뻘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저쪽에서 보내온 레퍼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보이는 바닥면을 그리는데도 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겹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리 있는 벽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요 뒤에 있는 벽면을 만드는 건데,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이어들을 배경면 하나하나를 다 나누어서 작업을 해요. 그래야 요 색감이라든지 명도, 채도를 바꿔서 할 수 있고요. 요 바깥에 비치는 이 유리 하나만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게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를 만들기 전에 여기에도 서너 개 이상의 레이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원경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그 다음에 하늘 반사가 된 라이팅,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4개 정도의 이상이 있었던 거를 최종본을 만들면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레이어도 사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합쳐놓은 거예요. 작업할 때는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적어도 2~3배 이상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깥에 창밖에 있는 타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벽을 먼저 만들고 거기다 타일을 얹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창밖에 있는 벽면을 만들고 거기다가 타일을 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틀을 얹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벽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커튼을 다른 거예요. 이게 놀랍죠? 요거 하나 정말 아까 완성된 그림으로 보자면 요 부분이에요. 그냥 여기 창 밖에 있는 커튼까지 요 면을 하나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다 배경을 바깥에 있는 배경을 먼저 만들고 타일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창틀을 만들고 유리창을 만들고 거기다가 앞에 틀 만들고 커튼을 달고 이렇게 한 거죠. 좀 미치는 거예요. 그냥 쓱 그릴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이어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소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소품도 그냥 하나로 그려진 게 아니고, 이 소품도 전부 다 하나씩 떼어서 사실은 이제 섀도우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액자가 있는데, 이 액자도 지금 하나로 붙여 있어서 그렇지, 이 액자를 만들 때도 이미 레이어가 서너 개 이상 있었어요. 그래야 더 편해요. 근데 떼어서 작업하고 붙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 화분도 지금 하나로 붙여 있지만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이 소스들이 적어도 한 5~6개로 떨어져서 그걸 합쳐서 리터칭을 해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요 화분도 만들고 라이팅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한 5~6개의 레이어가 있었던 걸 합친 거고요.
쇼파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로 붙어 있지만 밝은 면 어두운 면에 또 라이팅 넣고 뭐하고 해서 몇 개의 레이어가 있었던 거를 이제 합친 거예요. 이 벽난로도 마찬가지죠. 요 병을 그릴 때도 따로따로 있었을 거고요. 벽면 하나 그리는 것조차도 아마 색감 조정하기 위해서 몇 개로 더 나뉘어져 있었을 테고, 그 위에다가 그림자를 올린 거예요. 그냥 색을 칠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원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 레이어를 하나 바닥 깔고 벽면 깔고 위에 소품 넣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 있는 벽면과 소품과 왼쪽에 또 창밖, 네 하나 똑같아요. 창밖에 있었던 것도 네 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세우고 벽을 꺾어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창밖에 있는 도시 놓고 틀 만들고 또 타일 놓고, 아까 거하고 똑같죠. 사이즈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틀 만들어서 유리창을 또 얹고요. 그리고 커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테이블이 또 있어서 테이블에 섀도우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일부 조금 보이는 거지만 이 섀도우를 넣어야, 이 투명도가 있어야 밑에 깔은 이 양탄자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오퍼시티를 줘야만. 그래서 그거를 붙여서 손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이팅을 하는 것도 이제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촛대를 먼저 그렸는데, 이 촛대도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다가 요 라이팅도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레이어가 적어도 두세 개 이상 겹쳐져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형태를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라이팅이 하나가 생긴 거고, 그 라이팅을 복사를 해서 놓은 건데, 똑같이 안 놓고 약간의 무언가 느낌을 달리 하려고 뒤집어서 놓거나 그런 정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벽체를 더 가까이 있는 중경의 벽체를 또 이제 세웠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테이블을 빼고 소파만, 이것도 이제 옆에 뭐 짜투리를 있는 소파 정도인데 그렸네요. 네. 이 소파도 사실 몇 개로 떨어져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합쳐서 거기에다가 약간 라이팅을 좀 더 살려서 얹은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자면, 테이블에 이제 측면 놓고요. 거기에 이제 텍스처가 들어가요. 그죠? 줄무늬 텍스처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면을 만들고, 앞면에다가 또 텍스처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위판을 올리기 위해서 섀도우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판 놓고, 위판에다가 또 그 텍스처를 얹고요. 거기다 이제 라이팅을 주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옆면, 윗면의 옆에 측면을 또 만들어서 놓고, 그렇게 마무리를, 약간의 또 필터링, 텍스처 넣고 한 거죠. 그러니까 면마다 색면이 있어야 되고, 텍스처가 있어야 되고, 그 샤도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테이블 하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레이어들이 존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그림은, 원래 그림의 이제 레이아웃은 아마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레이아웃을 보여주자면, 이런 레이아웃에서 참고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카메라 워킹이 있고,
그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물과 그 안에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하잖아요. 열심히 막 배경을 그렸는데 캐릭터가 다 덮고 있어. 열심히 그렸는데 배경이 안 보여요. 캐릭터가 다 가려져서. 그래도 그려요. 예. 가려졌다고 해서 안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걸어 들어온다거나 카메라가 빠지면서 나머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필름을 보면 정말 거의 잠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간다거나 거의 뭐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경 아티스트들은 죽어라고 그리는 거죠. 안 보인다고 대충 그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서부터 원경,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소품, 그 다음에 중경, 그 다음에 근경에 있는 소품까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필드 가이드예요. 화면에 요 정도가 가려질 거다. 그래서 바깥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안 보이도록 이렇게 가리죠. 그러니까 다 해놓고 나면 정말 허망하죠. 아까처럼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다 가려버릴 건데, 그죠? 캐릭터가 가려지고 거의 없을 텐데 안 보이죠. 근데도 뭐 미친 듯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배경 자체가 워낙 밀도가 높고요. 그런 작품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그렇게 하죠. 배경은 정말 멋있게 열심히 잘 그립니다. 근데 캐릭터가 움직이질 않고 연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배경이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의 밀도를 높이는 거죠. 안 움직이니까 잘 그려야 돼요. 막 움직이면 좀 대충 그려도 전체적인 흐름, 연출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더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이렇게 밀도를 못 내죠. 그래서 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왕 보여준 김에 이런 배경인데 이 배경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하늘에 그라데이션을 먼저 놓고 별을 놨어요. 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별을 놓고요. 그 다음에 달에 라이팅을 넣고요. 그래서 이 달 하나를 만드는 조차도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뿍을 이거 놓는데 이것도 지금 다 합쳐져서 그렇지 사실은 구름을 여러 개를 한 대여섯 개를 짜집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형태를 이렇게 휘어서 늘린 다음에 배열을 해서 놓은 거예요. 그냥 다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뿍2가 이제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다 합쳐놔서 이제 결과만 보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건물 뒤에 있는 나무 요거를 그리는데도 레이어가 몇 개가 있었어요. 나무도 다 덩어리감이 있게끔 그려야 되는 거죠. 그냥 그림자로 실루엣으로 보이는 멀리 있는 나무서부터 가까이 있는 것까지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더 가까이 있는 나무 만들고 더 가까이 있는 나무를 또 얹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나무만 해도 지금 여러 개의 거리에 따라서 레이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땅바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에 가 있고 이것도 이제 질감을 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레이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이 레이어는 또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고 면을 다 만들고 그 면에 들어가는 이제 텍스처도 다 각각 있고요. 벽돌은 벽돌대로 만들어 가지고 매핑을 다 해야 되고 창은 창대로 다 복사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레이어가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다 변형하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세팅을 이렇게 한 거라서 결국은 전부 다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합치고 그리고 합치고 해서 이 텍스처까지 다 위에다 얹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수십 개의 레이어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앞쪽에 이제 나뭇가지가 조금 건너온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가지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라이팅을 주고요. 그 위에 이제 앞쪽에 있는 나무를 또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어서 따로따로 작업을 또 했죠. 그래서 한쪽 먼저 이쪽을 먼저 보면 멀리 있는 것부터 세워서 그죠? 가까이 있는 거 이것도 여러 개의 나무 레이어를 합친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또 더 앞에 있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겹겹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심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벅 그리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내나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것도 이미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었을 거고요. 그걸 합쳐서 놓고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3는 이렇게 이제 근경의 나무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 가까이 나뭇가지가 위에 들이운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 그냥 놨을 때는 야 이거 뭐 좀 쏴하잖아요, 그죠? 그냥 잘 그리긴 했는데 그냥 쏴한 느낌이 좀 드니까 전체적으로 그린 것에 대해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텍스처를 더 얹어서 그다음에 전체 색감의 필터링을 넣고 그 다음에 달에 대한 라이팅 넣고 그 다음에 필드 가이드 잡아서 근데 결국은 아까 열심히 작업한 것들이 안 보이는 것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뭐 배경 아티스트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당시에 그냥 나는 주로 이제 미국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애니메이터라서 배경을 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일본 일과 미국 일을 작업하는 그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그 작업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관리하고 소스들을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작업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친구 감독한테 갔었던 건데 어쨌든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즐겁지만 일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퀄리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장난 삼아서 취미 삼아서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지만 그 프로들은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맨날 그 미소녀들 그리면서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맨날 뭐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재능도 있고 충분히 잘하는 친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업 자체를 보면 너무 두서없이 하는 경우, 더 효율적이지 않고 안 좋은 방식들로 하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는 됐죠?
네, 웬만하면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보면 질려서 하기 싫어지거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기쁘죠. 이렇게 그릴 수만 있다면 배우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또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툴의 문제가 아니라 조형에 대한 문제예요. 형태나 원근이나 색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화면을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시지각 능력, 조형 감각 이런 건데 그 느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러고 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다른 자료들도 보여줄게요. 보여주고 가르쳐줄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참 쉽지 않네요.